이 사건은 처음에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일로 시작되었다. 생방송이 조금 늦게 시작된 이유는 간단했다. 갑자기 발생한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화면이 끊어지고 음향이 제대로 나가지 않아서 스튜디오는 급하게 일시적인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은 이어졌고 결국 시작될 순간부터 모든 일이 뒤엉키기 시작했다. 판조이 씨는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초반부터 그의 눈빛이 조금 불안정해 보였고 불쑥불쑥 카메라를 향해 쳐다보며 뭔가를 감추려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가 느끼는 불안감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책상 위에 부딪혀 쓰러졌고 그때부터 모든 일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의 코에서는 엄청난 양의 피가 쏟아져 나왔고 그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가 담아하며 그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가 겪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오쿄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도 점차 굳어져 갔다.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만이 감돌았다. 고바야시 아나운서는 빠르게 행동을 취했다. 칸조이 씨를 재빨리 안아서 우미 쪽으로 향하게 했지만 그의 몸이 너무 무겁고 말라붙은 듯 했다. 그 순간 카메라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방송은 계속되고 있었다. 아베 감독은 무언가를 살피기 위해 달려왔고 그때 화면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카메라가 꺼져 있어야지. 왜 방송이 계속되고 있지? 아베는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당황스러워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자 칸조이 씨의 쓰러진 모습이 그대로 방송 중인 화면에서 흐릿하게 보였다. 하지만 그 화면에는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었다. 버는 안개처럼 흩어진 물체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물체는 점차 형태를 이루며 한 사람의 얼굴로 변해갔다. 이게 뭐지? 고바야시는 자신의 손에 쥔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 얼굴은 눈을 뜨고 입을 열지 않으면서도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보였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었다. 고바야시는 몸을 움츠리며 스마트폰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 여자의 얼굴은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 얼굴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며 보는 이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침투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걸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고바야시는 말을 잇지 못한 채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 순간 고바야시의 머릿속에서는 이상한 감각이 밀려왔다. 여기서 나갈 수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화면 속의 여자는 이제 단순히 얼굴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 일이 벌어지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들이 고바야시의 귀를 울리기 시작했다. 죽고 싶어 나는 중얼거림이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듯했다. 고바야시는 급히 스마트폰을 덮고 방을 나가려고 했지만 발걸음이 떨려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는 갑자기 화면에 다시 나타난 그 얼굴이 자신을 쫓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화면 속에서 여자의 얼굴이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 얼굴은 단순히 웃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말하고 있었다. 이곳에 있어도 되겠어. 라는 듯한 물음이 화면에서 들려왔다. 그 순간 카메라 앞에 있던 직원들이 서둘러 방송을 멈추려 했지만 이미 그때는 늦었다. 모두 제자리로 가. 아베 감독은 분주히 스튜디오를 정리하고 있었고 그 혼란 속에서 칸조이 씨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구급차가 오긴 했지만 여전히 방송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들은 방송을 끄는 방법조차 알 수 없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화면을 보고 있었다. 댓글창에서는 사람들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건 뭐야? 무슨 방송이지? 저 여자는 누구야? 왜 자꾸 나타나는 거야?
죽고 싶다고와? 이건 뭐야? 사람들이 각자의 반응을 쏟아냈고 그중 일부는 그 여자의 모습이 너무 강렬해 보였다고 했다. 저 여자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뭔가 이상해져요. 그때 댓글 하나가 화면에 나타났다. 지금 바로 죽어버릴 것다. 그것은 바로 그 여자의 목소리처럼 들리며 수많은 댓글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그녀가 우리에게 뭘 원하고 있는 거지? 고바야시는 말없이 카메라를 쳐다보았다. 그는 이제 그 얼굴이 단순히 방송을 통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라오는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 얼굴은 이미 방송을 넘어 현실 속으로 침투해왔고 그것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었다. 고바야시는 서서히 정신을 잃어가며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 여자의 입이 다시 열리며 그는 그것이 마지막 말이라는 걸 직감했다. 당신도 나와 함께 여기서.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사라지지 않았고 고바야시는 그 말을 듣자마자 화면이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모든 것이 멈추고 방송이 끊어지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눈을 뜨자 자신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대로 고요한 스튜디오 안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는 고요해졌다. 그러나 주인공의 마음속에서는 쿨만과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다. 아내와 나는 긴 침묵 속에서 서로의 표정을 살펴보았다. 아내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스튜디오의 한켠에 놓인 카메라 장비들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내가 경험한 일을 떠올렸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 내가 입을 열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얼굴, 정말 그게 무엇일까? 우리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고요한 공기만이 우리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방송 중에 본 그 얼굴, 그 어떤 이메일소인지 나는 그 얼굴이 지금도 내 눈앞에서 떠오를 것만 같았다. 그것은 분명히 어떤 형태의 존재였고 그 존재는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다. 나는 카메라를 끄고 나서야 그 일이 끝난 줄 알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지금도 그 얼굴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들 어떻게 됐을까? 아내가 묻자 나는 잠시 생각했다. 댓글을 봤어? 죽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게 다 이 방송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겪은 일이 진짜라면 이건 정말 큰 문제야. 그 말을 듣고 나는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다. 화면에는 수많은 댓글들이 올라와 있었다. 죽고 싶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다. 방송에서 본 얼굴이 계속 떠오른다는 내용들이 가득했다. 이 댓글들을 보면서 내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일을 적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물었다. 아내는 머리를 긁으며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우린 지금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사람들은 이 방송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우리가 겪은 일이 아닌 이상 이건 정말 문제가 될 거야. 방송소, 나는 다시 카메라를 끄고 스튜디오를 나가려 했지만 그 순간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이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끝나는 것일까? 지금은 그냥 시간을 보내자. 이 일이 터지기 전에 아내가 말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글씨가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사장님이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방금 방송 끝났지? 상황이 심각해졌어. 인터넷에서 이 방송이 화제야. 경찰도 문의를 해왔고
이제 언론 쪽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어. 그 말을 듣고 나는 얼어붙었다. 경찰이 우리 방송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방송 중에 일어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더욱이 그 얼굴을 보고 난 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떠올리자 내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사장님에게 물었다. 일단 경찰이 나와서 조사를 할 거야. 너희가 방송에서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잘 처리해. 그리고 만약 불안한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해.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나와 아내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주위가 어두워지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 일의 여파는 이미 우리를 따라붙고 있었다. 이거 정말 큰일이군. 아내가 중얼거렸다.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일이 그냥 끝날 일일까? 방송을 한 후 일어난 일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과 SNS에는 이 방송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확산되었고 사람들이 경험한 신령 현상들에 대한 보고도 끊임없이 올라왔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주장했고 어떤 이들은 방송 중에 발생한 얼굴이 자신을 쫓아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다시 한번 아내에게 말했다. 조용히 있어. 당분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자. 우리는 그렇게 시간만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서도 사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경찰의 조사와 미디어의 관심은 계속해서 증가했고 우리 일상은 점차 불안과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었다. 누군가 우리가 잘못했다고 비난할 때마다 나는 그 얼굴을 떠올리며 이 일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날 이후 나는 계속해서 그 얼굴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다. 샤워 중에 느꼈던 불안감, 방송에서 느꼈던 그 압도적인 공포, 그리고 그 얼굴이 화면에 나타난 순간의 충격. 그 모든 것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얼굴이 단순한 방송 사고에 그치지 않았다는 느낌이 점점 더 강해졌다. 내가 겪은 일은 그냥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벌인 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그 얼굴이 계속해서 내 앞에 떠오르며 나를 지배하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도대체 그 얼굴이 누구였을까? 그 얼굴을 볼 사람들은 왜 그토록 이상한 증세를 보였을까? 그것은 단순히 시청률을 위한 트릭이었을까? 아니면 그 이상이었을까? 내가 그 얼굴을 본 이유는 우연이 아니었다. 방송을 맡을 사람이라면 그 얼굴이 나온 순간 그 존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방송상의 오류나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이다. 그때 나는 이미 그 얼굴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점점 더 깊은 위문에 빠져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도착했다. 고바야시 씨의 상태는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며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는 듯했다. 나는 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반조이 씨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다. 반조이 씨의 상태는 더욱 악화된 것 같다. 그는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가끔씩 몸을 경련하는 증세를 보였다. 의사들은 그가 얼마나 더 괴로워할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병원을 떠나 님리 방송국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상자였다. 그 상자를 처리하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 상자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 상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직도 알지 못했다. 그 상자를 다루는 방법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모두 불확실했다. 방송국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스태프들이 나를 맞이했다. 아내는 이미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상자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아내가 물었다. 그 물음에 나는 잠시 생각을 했다. 이 상자에 대해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이걸 바로 해결해야 합니다. 나는 결단을 내렸다. 상자를 교토의 절로 보내서 앵마기를 하도록 해야 했다.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나는 무거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교토로 가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나의 결정을 이해하며 모두가 그곳으로 가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우리는 곧바로 교토로 향했다. 그 상자와 함께 나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그 길을 떠났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교토에 도착했을 때 그 절은 예상보다 더 고요하고 침착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절 안에 들어서자 나는 그곳의 사찰 승려들에게 상자를 전달했다. 승려들은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다루며 그곳을 돌태우기로 했다. 이 상자를 돌태우고 앵마기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상자와 관련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승려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일은 이제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상자가 불에 타기 시작했을 때 그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 같았고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나는 이 상자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 이상한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직감을 느꼈다. 이게 뭐지? 나는 소리쳤다. 승려들도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상자가 타오르는 모습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때 상자 속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다. 그것은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 얼굴은 불길 속에서 손짓을 드러내며 모든 것을 숨길듯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볼 순간 이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이 얼굴은 단순히 방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상자 속에 갇혀 있던 존재였다. 그리고 그 존재는 나를, 아니 모두를 억제하려고 했던 것이다. 판조이 씨의 덤실에서 일어난 일들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 그날 밤 나는 그 얼굴이 다시 떠오르는 꿈을 꾸었다. 그 얼굴은 처음 보았을 때보다 더욱 선명하고 더욱 생동감 있게 나타났다. 마치 내가 그 얼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얼굴이 입을 열며 말했다. 너는 이미 알고 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몸을 떨었다. 그 순간 내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그 얼굴을 생각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 얼굴이 나를 쫓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얼굴이 나에게 남긴 흔적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다. 저주와도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덤실에 있었다. 칸조이 씨가 누워있는 덤실은 여전히 어두운 분위기였다. 기계들의 소리와 함께 흐르는 공기는 냉랭했다. 그날 아침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칸조이 씨의 상태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그의 부모님은 내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나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었다. 그들의 얼굴도 점점 더 불안해 보였기 때문이다. 칸조이 씨는 어릴 때부터 귀신을 보았다. 칸조이 씨의 아버지가 다시 말을 꺼냈다.
우리는 그녀에게 그 능력을 숨기도록 했지만 결국 그 능력은 그녀를 배로 탔다. 그 능력이 커지면서 그녀는 점점 더 이상한 일을 겪게 되었고 결국 그 능력이 터져버렸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왜 이 모든 일에 벌치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칸조이 씨는 그 능력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 그 얼굴이, 그 이상한 사진이 이제는 단순한 사진이 아니다. 사람들을 저주하는 도구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얼굴을 본 사람으로서 그 저주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 얼굴이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물었다. 칸조이 씨의 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의 능력은 단순한 초능력이다. 신령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존재의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우리는 그 존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 존재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두려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얼굴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 얼굴을 본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나는 그 얼굴을 본 사람들과 함께 저주에 걸린 것이다. 이게 모두 끝낼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칸조이 씨의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는 그 존재를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존재는 이미 모리 섬 속으로 들어와 있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우리와 싸울 수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다. 그 얼굴을 볼 사람들은 모두 저주에 걸려 있었고 나는 그들과 함께 그 저주 속에 갇혀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였다. 그 얼굴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그 얼굴이 나를 쫓지 않도록 나는 그 존재와 싸워야 했다. 그 존재와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물었다. 칸조이 씨의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 존재를 없애려면 그것이 존재하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저주가 나를 계속해서 따라올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 얼굴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나는 그 존재와 싸워야 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내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점점 더 그 얼굴을 자주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꿈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얼굴은 현실에서도 나타났다. 어느 날 나는 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 창밖을 보았다. 그 창문에는 그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그 얼굴은 나를 보고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웃음 속에서 어떤 끔찍한 예감을 느꼈다. 그 얼굴은 나를 지배하려고 했다. 이제 시작된 것이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앞에 나타난 그 얼굴은 입을 열며 말했다. 너는 이미 내 것이다. 그 말에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내 손에 든 물건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칸조이 씨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다. 그것을 손에 쥔 채로 나는 다시 한번 그 얼굴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결심을 했다. 그 얼굴이 나를 쫓을 때마다 나는 그 얼굴을 떨쳐버리기 위해 계속해서 싸워야 했다. 이제 그 싸움은 끝날 수 없었다. 그 얼굴이 어디에서든 나타날 것이고 나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 끝없이 싸워야 했다. 산길을 따라 계속 달리던 중 그날의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특히 칸조이 씨의 아버지가 내리곤 한순간
차가운 땀이 내 이마를 타고 흘렀다. 나도 모르게 그가 던졌던 말들이 떠올랐다. 그 아이가 이렇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탄조이 씨가 아버지와 얼마나 닮았는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줬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길은 점점 더 선난해졌다.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자 차는 좁을 산길을 따라 미끄러지듯 달렸다. 그리고 점점 더 어두워지는 하늘, 그리고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스쳐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앞을 바라보았다. 계속되는 커브길에서 차가 흔들릴 때마다, 그때마다 나의 마음도 흔들리는 것 같다. 다치마나 씨의 차는 여전히 길을 따르고 있었다. 그가 얼마나 급한 마음으로 내 차를 따라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무엇일지 생각했다. 내가 아는 다치마나 씨는 자식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하려 했을 것이다. 딸을 위해서라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마음이 과연 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은 의문이었다. 나는 그가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그에게는 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겠지만, 그 방법이 과연 최선일까? 그러던 중 나는 다치마나 씨의 차가 내 차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차가 갑자기 내 차를 침몰하려 시도했다. 좁은 산길에서, 커브가 많은 이 길에서 어떻게 그렇게 급하게 침몰할 수 있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차는 마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듯 내 차를 지나쳐가려 했다. 순간적으로 내 심장은 멈춘 듯했다. 중앙선을 넘는 그 차의 모습이 내 눈앞에 아른거렸다. 나는 바로 아내에게 속도를 줄이자고 했다. 아내, 잠깐. 좀 천천히 가자. 하지만 아내는 이미 그 상황을 감지하고 속도를 줄였지만, 다치마나 씨의 차는 이미 우리의 차를 지나쳤다. 그 순간 나는 다치마나 씨가 왜 이렇게 급하게 차를 몰고 있는지,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가 왜 이렇게 다급한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의 딸을 구할 수 있을지 없는지, 그 답을 찾으려는 절박함이 그의 행동 속에 녹아 있었다. 그 차가 내 차를 지나칠 때 나는 그가 나를 노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명히 절박함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선택한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있지만,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만 한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 눈빛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동시에 내게 경고를 보내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그것은 다치마나 씨의 절망이자 동시에 나의 불안이었다. 칸조이 씨는 덤원에 있잖아요. 아내가 말을 걸었지만 나는 그 말을 전혀 들을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온통 다치마나 씨의 차가 추월하려 했던 그 순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칸조이 씨의 얼굴, 그 얼굴은 정말로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공포였다. 내가 그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그 공포가 더 커졌고, 내 마음속에선 불안과 두려움만이 증폭되었다. 이 아이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은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칸조이 씨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길을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좁아지고 있었다. 그 어두운 길에서 우리는 탄조이 씨와 그 아버지의 절박함을 느꼈다. 우리가 그들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는 그 길의 끝에서 무엇을 만날지 알 수 없었다. 칸조이 씨가 죽음을 맞이할지 아니면 기적처럼 살아날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때
우리는 터브길에서 갑자기 큰 소리를 들었다. 차가 급하게 미끄러지며 흔들렸다. 아내는 급히 핸들을 잡아당기며 차를 멈춰야 했다. 하지만 이미 차는 커브를 돌면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다. 조심해, 아베. 나는 고개를 돌려 아베에게 소리쳤지만 그때 이미 차는 차선 밖으로 벗어나며 바위에 부딪혔다. 큰 소리가 나며 차는 멈췄다. 차 안은 갑자기 침묵에 휩싸였다. 나는 무서운 마음에 얼른 차에서 나가려고 했지만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떠오른 것은 그 얼굴이었다. 판조리 씨의 얼굴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 그 얼굴이 날 보며 웃고 있었다. 이제는 나를 따라오지 않겠다는 거야. 그 얼굴이 말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그 얼굴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차가 멈추고 절벽의 가장자리에서 보이는 참혹한 광경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바치마나 씨의 차는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고 그것은 분명 살아남은 이가 없음을 보여지는 증거였다. 차체는 금속이 씌어지고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 있었으며 불꽃이 튀고 있었다. 그 속에서도 차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광경을 보고도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그가 이런 방식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일까? 아내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말도 없이 차를 바라보았다. 그가 입술을 떨며 말없이 앉아있는 모습은 그 누구보다 절망적인 상황을 대면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차에 탔을 때는 내가 아내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 차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에 놓였을까? 우리가 그 사고를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든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저 이 모든 일이 한순간에 벌어졌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갑자기 아내가 움찔하며 나를 쳐다봤다. 판조이 씨. 그가 살아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살아있을 리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나 끊임없이 미물을 제기하고 있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그때 바람이 갑자기 세차게 불어왔다. 나는 몸을 움츠리며 뒤틀렸다. 찬바람이 내 얼굴을 가난히 스쳤고 그 순간 다시 한번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사람이 살아있지 않으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다시 말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그때 다시 들려온 그 목소리. 판조이 씨의 목소리였다. 다시 돌아가세요.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더욱 간절하고 불안해 보였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급박한 느낌이 담겨 있었다. 나는 두려움을 느끼며 아내에게 물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왜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도 나처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하죠? 그 차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내 눈앞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였다.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그때 나는 무심코 차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바치마나 씨의 차에서 다시 한번 사고가 일어났다. 이번에는 차가 반대편 차선으로 튕기면서 다시 가늘이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어떻게, 나는 말을 잃었다. 차가 엄청난 속도로 선기슬을 향해 떨어져 내려갔다.
아내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는 급격하게 멈췄고 나는 순간적으로 차의 몸이 앞으로 튕겨져 나갈 뻔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나는 뒤로 날아가면서 아내의 뒤통수와 부딪혔다. 그 충격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차는 여전히 불타고 있었고 나는 머리가 멍해지는 것을 느꼈다. 주름이 코앞에 있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차가 완전히 멈추고 나서야 나는 정신을 차렸다. 머리가 아프고 몸은 어지러웠다. 아내는 힘들게 몸을 기대고 어깨를 떨고 있었다. 그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는지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미안해, 칸조이 씨, 내가 제대로 운전하지 않아서.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괜찮아요. 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조용히 차에서 내린 나는 부서진 가드레일을 보고 또 선번차나 절벽 아래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짙은 절벽 속으로 차는 무참히 떨어져 있었다. 100m 이상을 떨어져 있을 그 광경을 보고 나는 다시 한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사고가 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 왜 우리는 그 사고를 미리 막지 못했을까?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나는 스스로를 다시 한번 파헤치며 말했다. 그리고 그때 내 몸을 스치는 이상한 기운이 다시 한번 느껴졌다. 그 기운은 온몸에 짜릿한 전율을 일으켰다. 갑자기 내 귀에 다시 한번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는 왜 거기 있어? 돌아가야 해. 돌아가야 한다고요. 나는 반문했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갑자기 모든 것이 점점이 식사였다. 아내는 멍하니 앞을 바라보며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때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며 한 줄기의 번개가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뭔가가 깨달아졌다. 돌아가야 한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놓쳤다는 뜻일까? 미니.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다. 차가운 바람이 절벽 아래에서부터 불어오며 우리가 서 있는 곳으로 차가운 기운을 가져왔다. 나는 그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절벽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다시 밀려왔다. 경찰이 오기까지의 시간은 너무나 길어 보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점점 더 불확실해졌다. 아내는 계속해서 눈길을 아래로 두고 있었고 그 또한 불안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냥 서로를 바라보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른 채 시간을 보냈다. 몇 분 후 소라코 승려가 다시 말문을 열었다. 상자를 확보하고 상황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려가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흐르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그가 말한 대로 상자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궁금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이 점점 더 나를 압박했다. 그래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묻었다. 소라코 승려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해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급경사면을 내려가는 길을 가리켰다. 그러니 가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절벽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그 길은 너무나 가파르고 마음속에서 겁이 들었다.
고소공포증이 다시 나를 움켜잡고 내 몸은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아래는 나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조심해요. 아래는 나를 향해 속삭였다. 무리하지 말고 상자를 확보할 때까지는 절대로 지나치게 가까이 가지 마라. 그의 말은 분명히 옳았다. 나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절벽을 내려갔다.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다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한 발 한 발을 내딛었다. 절벽 밑으로 내려가면서 나는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갔다. 나의 손은 땀에 젖어 있었고 발끝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올라와 몸을 몬치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나를 비췄다. 나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갔다. 빛이 비치는 곳에는 선자가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찾고 있던 선자였다. 내가 선자의 손을 대기 직전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조심하세요. 소라토 승려가 내게 다가오며 경고의 목소리를 내었다. 나는 그가 말한 대로 선자를 조심스럽게 들었다. 선자를 들자마자 내 손에 전해지는 그 무게는 매우 무겁고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았다.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그 상자 자체가 뭔가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나는 상자를 들어 올린 후 소라코 승려와 함께 절벽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무게 때문에 발걸음이 더디게 느껴졌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소라코 승려는 내게 말을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 발짝 한 발짝 더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절벽의 정상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아내와 다른 승려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승자를 가지고 오자마자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았다. 잘하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내가 말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내가 성자를 들고 돌아온 것에 대한 안도감을 풍시했다. 소라코 승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경찰을 기다리면 됩니다. 나는 그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 상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그 순간 경찰차의 불빛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다. 우리는 모두 상자를 조심스럽게 경찰에게 넘겼다. 경찰은 상자를 확인한 후 그것이 중요한 증거물이 될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사건의 진상은 점차 밝혀지기 시작했다. 그 상자 안에는 의문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그 물건들은 모두 고대의 유물들이었으며 그 유물들은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 유물들은 또한 무언가 불길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경찰은 그것들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대처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상자와 관련된 불안한 기운을 떨칠 수 없었다. 이 모든 일이 다 끝난 걸까요? 아내가 물었다. 아직은 아닐 겁니다. 나는 대답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진실이 밝혀져야 할 거예요. 그 후로도 우리는 사건의 뒤에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기 위해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갔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유래된 고대의 기밀과 연결된 사건임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을 추적해 나가야 했다. 이미 방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방송은 원래 청취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공포 이야기 채널로 방송 중간중간 사건의 진실과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다루었다. 하지만 오늘 방송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묘하고 불안한 기운을 담돌았다. 방송이 시작되자 스님들이 박활리사의 차에 올라탔고 그 차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출발했다. 차에서 불경을 읊은 소리가 흘러나왔고 그것은 마치 차 안의 승려들이 불경을 맞춰 읊은 듯한 느낌을 주었다. 소라코 씨는 조용히 우리와 함께 있었다. 그는 그 산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그 산자와 관련된 불길한 사건들을 설명했을 때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내가 차 안에서 불경을 울리며 앵마니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대해 물었다. 차 안에서 앵마니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었지만 소라코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이런 일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경을 올리는 겁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죠. 불경이 힘으로 어떤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소라코 씨는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들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다. 경찰이 산장에 도착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그는 말없이 입을 다물었다. 우리가 조용히 기다리던 중 소라코 씨는 그의 목소리로 다시 말을 꺼냈다. 이번 사건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산자와 관련된 사건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상자에 담긴 훈령들은 단순히 무시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죠. 이전에 이 상자와 관련된 사건이 몇 건 있었어요. 한 번은 방송에서 다뤘던 적도 있죠. 그의 말은 우리를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끌어들였다. 그래서 경찰이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실은 절대로 밝혀지지 않을 겁니다. 소라코 씨의 말이 끝나자 우리는 모두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와 함께한 이 사건의 뜻은 어디일까? 경찰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의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다. 시간이 지나며 차는 점점 어두워진 산속으로 들어갔다. 드문드문한 가로등과 자동차 전조등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들길 위에서 점점 더 붉은 빛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붉은 빛은 서서히 강해지면서 우리의 주변을 더 어둡고 운침하게 만들었다. 그 순간 멀리서 순찰차 2대와 구급차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소방차도 함께 다가오고 있었다. 경찰과 소방차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경찰에게 사건의 정의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신경적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믿어줄 것 같지 않았다. 대신 경찰은 바치바나 씨가 운전 미숙으로 전력으로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경찰과 소방관들이 바치바나 씨의 시신을 인양하기 시작했다. 그가 구급차에 실리고 사이렌이 울리지 않은 차로 구급차가 출발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었다. 우리는 바치바나 씨의 부인에게 연락을 해야 했다. 그의 사고로 인한 사망 소식을 전할 준비를 했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부인의 울음소리에 우리의 가슴은 나쁘게 조여왔다. 우리는 바치바나 씨가 실려간 병원의 이름을 알려주며 전화를 끊었다. 그 후 판조이 씨가 아직 잠들어 있다고 들었지만 그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했다. 우리는 판조이 씨의 병원에 연락을 시도했고 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바치바나 씨의 사고는 이제 끝난 일 같았지만 그의 사고 뒤에 숨겨진 더 큰 사건의 그림자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소라코 씨가 다시 말을 꺼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상자에 담긴 훈령의 영향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상자에 담긴 훈령들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가 풀 수 없는 어떤 사건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조용히 귀 기울였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사건의 진실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다. 소라코 씨는 그 모든 사건들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드러날 것이다. 그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우리는 이제 그 사건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트위터에서 받은 메시지들을 확인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내온 메시지들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어떤 사람은 당신 때문에 친구가 실종되어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있었다. 또 다른 메시지에서는 나이브 징계를 기획할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내용도 있었다. 모든 것들이 원만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머리는 점점 더 복잡해졌고 그 생각들은 빠르게 커져만 갔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했다. 소라코 씨는 침묵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고민하며 불안한 순간을 떨쳐내기 위해 힘쓰고 있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이 사건이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 그리고 그 사건 뒤에 숨겨진 더 큰 음모를 파헤칠 수 있을지에 대해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밤이 깊어가며 우리는 다시 교토로 돌아날 준비를 했다. 교토는 이미 요괴들이 사는 세상으로 알려져 있었고 산속에서 오랫동안 머무른 것은 위험하다는 경고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경고를 무시한 채 결국 다시 그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책임감이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했다. 우리는 결국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물었다. 그건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소라코 씨가 차분히 대답했다. 이 사건의 끝을 볼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키골에서 그렇겠지. 나만이 아니다. 모두 키로에 절어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아내와 스탭들을 본다. 그 누구라 할 것 없이 어둡고 키골한 얼굴들이다. 스텝 김이는 철야 작업을 하면서 여기 있는 녀석도 있다. 모두 괴로운 것이다. 나만이 아니다. 특히 아내는 세상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까지 말했다.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여기 있어도 아무것도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키에는 커질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음악 트위터를 닫고 심호흡을 한다. 부정적인 마음을 무시하고 해야 할 일을 생각한다. 바다이 요리사로 가서 상자를 태워 공연한다. 갯마기를 받고 우리 몸을 점화한다. 청취자들에게 끼친 피해를 어떻게든 해야 한다. 바다 요리사 사람에게 상담을 받는다. 안 된다면 어떻게든 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찾는다. 다음 주 방송까지는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다. 그리고 다음 주 방송에서 모든 것을 전부 보고한다. 상처를 받거나 잘못해서 죽어버린 청취자들을 위해서, 칸조이 씨와 다치마나 씨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다. 음악,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쉰다. 등을 곧게 펴고 턱을 들어 모두를 본다. 좋아, 가자고. 뱃속 깊은 곳에서 소리가 나왔다. 놀란 듯 나를 보는 아내와 스태프들. 고바야시 씨가 슬픈 듯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부정적인 사고에 휩쓸리고 있는 것을 들킨 것일까? 그렇다면 조금 돋불었다. 다짜의 차에 올라타고 다타유리사에서 온 차의 선도에 따라 차를 출발시킨다. 두려움도 남소림도 사라질 일은 없다. 그런데도 넘어야 한다. 음악 어둠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는 주먹으로 내 속업지를 두들겼다. 음악.